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벌써 이 과목 이제 두뇌 특성 평가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부터 저희가 두뇌 특성 평가법 진행하고 있는데요. 1강은 두뇌 특성 평가의 개요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뇌 특성 평가가 무엇인지 그런 전략적인 개념들 그리고 유형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연령별 두뇌 발달 특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뇌의 특성 중에서 이제 인간 발달, 발달 심리 그런 쪽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그런 연령에 따른 발달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뇌 발달의 이러한 기초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 단계별 두뇌 발달 과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계속 학습 목표와 또 우리가 원하는 이 브레인 트레이너 두뇌 훈련 이런 브레인 트레이닝과의 이런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1과목에서 저희가 이제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어떤 두뇌의 구조와 기능도 보았지만 이제 뇌 발달에 따른 이런 기초 개념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언급이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보다 심화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 발달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수초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뇌의 이런 신경세포를 공부할 때 바로 세포체가 있고 또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맞추셨네요. 축삭돌기, 우리 축색돌기가 있죠. 근데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축색돌기에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거기에 마치 우리 전기가 흐를 때 비닐에 이런 물질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야지 이런 전기가 누수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 수초라는 개념, 또 수초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수초화가 잘 되어야만 우리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초화 개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뉴런의 이런 축삭돌기가 지방질로 바로 감싸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포 내에 이 전기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고 또한 뉴런 간의 이런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 이런 운동과 감각신경 그리고 손해라든가 이 뇌간의 축삭 이런 것들은 바로 생후 1년의 수초화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사람 머리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거의 태아에서 0세에 수초화가 완료되고 또 뇌간 같은 경우 1세까지 손해도 1세까지 또 감각신경도 거의 1세까지 이렇게 수초화가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이런 감각과 기본적인 운동은 아주 필수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수초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위쪽에 우리 되뇌피질 한번 보면 되뇌는 0세부터 15세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 이 유아기, 아동기 이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제 될 것이고요. 요즘 이런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뇌 발달 이런 것들도 이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대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 있죠. 전두엽에서도 더 앞쪽은 바로 이 전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두전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두전야가 보면 20세 이상까지
수초화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뇌과학자들은 이제 30세 초반까지도 이 전두엽이 발달을 계속해 나간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청소년기 그리고 20세 때는 아직도 좀 미성숙한 아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제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갈 시간인데 그때도 아직까지는 뇌가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성인들의 배려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분한 영양 섭취가 바로 이런 수초 형성과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런 수초화가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런 시냅스의 과다 생산과 제거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망 등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결망들이 이제 많아져야 다양한 아주 복잡한 우리 뇌 기능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뇌가 이런 시냅스를 조금씩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많이 만들었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과다 생산을 하게 됩니다. 연결을 이렇게 중복하여 뇌가 최대 능력을 갖게 만드는 거죠. 출생 후에 바로 1, 2년 후에 바로 약 1000조 개의 이런 시냅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어떤 시냅스가 제거가 될까요? 바로 자극을 받지 못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이런 신경세포의 연결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뇌가 이런 환경에 잘 들어맞고 바로 전문화될 수 있게 자기의 이런 경험에 맞게 가장 잘 발달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의 뇌가 만든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제거들의 용어를 또 다른 말로 가지치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필요 이상으로 시냅스를 만든 다음에 불필요한 이런 시냅스는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후반에는 약 500조의 이런 가지치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경험적인 자극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뇌 발달의 기초 개념. 그래서 이런 과다 생산한 다음에 이 필요 없는 우리 시냅스를 제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이 기회창 결정적인 시기다, 결정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의 특징이 이런 가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과 경험에 의해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아무 때나 경험을 받아들이면 우리 뇌가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창, 어떤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극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하나 우리 뇌가 소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근육이 자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인 것처럼 바로 뉴런 간 연결의 강화 그리고 뉴런의 이런 성장과 생존도 이런 사용에 크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의존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영향은 그 이후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정기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런 감각과 운동 기능은 바로 이 생후 8년까지 가장 발달한다는 겁니다. 기기나 걷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 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기본적인 시력은 생후 6개월까지 이제 아주 잘 발달을 한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시력을 6개월까지 뭔가 자극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이런 시각, 시력이 발달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음소의 지각, 우리 생후 6개월에 우리 청각 할 때 L하고 이런 R 같은 우리 그런 각 문화권의
이런 음소를 들을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들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런 정서의 통제 같은 경우 생후 2개월에서 이런 30개월까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또 배워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자녀가 이렇게 1명, 2명만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막 뭐든지 다 해주다 보면 이제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학교에 가서는 뭐 부모님처럼 다 해주질 않죠. 내가 뭐 친구에게 배려도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바로 배워야 되는 시기가 생후 2개월에서 30개월까지. 바로 부모님이 이제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생애를 살아가는데 이런 뇌 발달,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언어의 발달, 이 태어난 후 열리는데요. 바로 18에서 20개월에 가장 활성화되고요. 그렇지만 10세에서 12세쯤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우리 산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막 언어랑을 배웠는데 이미 이제 뭐 10몇 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제대로 습득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밖에 이런 사회성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적절한 대응도 마찬가지라는 것,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이런 두뇌 발달입니다. 처음에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우리의 한 층에 이런 세포막이 생긴 다음에 그때 이제 3층의 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제일 안쪽을 내배엽이다. 그리고 중간을 중배엽이다. 그리고 바깥쪽을 외배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배엽은 어떤 소화나 호흡 등을 관리하는 내장기관으로, 중배엽은 이런 골격이라든가 근육 구조로 발전을 하고요. 이 외배엽이 이제 우리의 피부라든가 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 신경계로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라든가 우리의 신경계가 같은 근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 피부도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신경, 가장 큰 우리의 이 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3층의 막이 이제 계속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이 움푹 들어가게 되고 그 움푹 들어간 곳이 이렇게 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밑에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한쪽 끝이 뇌가 되고 이 한쪽 끝은 또 척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척수 안에는 텅 빈 이런 관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 구멍이 이런 뇌실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배엽에서 바로 이 신경판이 생성이 되면서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또 줄기세포로 발전을 하고요. 또한 서로 다른 이 유형의 이런 신경세포들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의 이런 두뇌 발달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에서 1개월, 1개월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이런 뇌 구조가 벌써 형성이 됩니다. 임신 4주째에 아까 뇌의 3층 구조, 이제 한쪽 끝이 뇌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발달 순서에 따라서 후뇌, 중뇌, 전뇌로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이때 태아의 뇌에서는 매 초에 약 8,000개 이상의 뇌세포, 그래서 분당 수십만 개의 이러한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아주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때 이런 뭐 알코올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정 후 3개월이 되면 이런 외부 환경에 이런 영향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뇌세포의 증식과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머리, 몸통, 팔, 다리 구분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저희도 다 이런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구에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술이나 이런 담배, 스트레스에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또한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도 요구가 됩니다. 수정 후 5개월이 되면 이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태아 내 뇌의 80% 이상이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바로 큰 소리로 이렇게 싸우는 일을 삼가해야 되고, 또한 산모의 감정을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월이 되면 감정을 발치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 소리에 대한 선호가 생기고요. 또한 산모의 부드러운 이런 목소리를 선호합니다. 또한 외부에 대한 반응도 재빨라져 가지고요. 배를 두드리면 발로 차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8개월이 되면 이제 단기 기억, 이제 장기 기억은 아니라 잠깐 기억이 생겼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리의 강약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단순 정보 기억을 하는 이런 단기 기억. 또한 산모 목소리의 강약에 따라서 산모의 기분을 알아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개월이 되면 이제 머리를 골반에 두고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게 되죠. 태아는 본능적으로 바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을 작게 오므린 다음 바로 머리를 아래쪽에 골반에 두고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태아에게 어떤 좋은 환경, 또한 좋지 않는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뇌는 바로 산소의 20% 이상, 또 영양분도 20% 이상 소비하는 아주 대식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태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선한 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균형 잡힌 영양소의 적당량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또 그래서 철이나 이런 비타민, 필수 지방산의 이런 부족은 두뇌 발달을 지체시킵니다. 엽산 같은 비타민 B군은 이런 신경관이 다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아마 임산부에게 이런 필수적으로 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임신 자체를 모를 때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척수 이런 폐쇄부전, 야기를 또 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이런 영양실조는 성장을 부진하게 하고 인지 발달에 이런 저하를 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보면 또한 너무 또 과잉 섭취를 하는 것도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비타민 A나 D의 이런 과잉 섭취는 바로 두뇌의 이런 신경화학 작용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된다는 것,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또 태어나서는 더욱더 많은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또 태아에게 좋지 않은 환경, 바로 우리 스트레스, 꼭 부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 모체는 바로 이 혈액을 통해 태아와 연결되죠. 모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바로 태아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아드레날린, 또 베타 엔도르핀이 바로 뇌 발달을 억제하고 이런 자궁을 수축시켜서 태아에게 혈류량을 떨어뜨리고 바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불충분하게 합니다. 자폐증, 이런 소아 당뇨병,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스트레스가 이런 영향들을 막 끼친다는 겁니다. 또한 부신이 필요하여 뇌 이축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흡연과 술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물질들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카페인 같은 경우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고 산소 공급을 또한 저해하고 철분이라든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합니다. 또한 흡연 같은 경우 아주 안 좋죠. 바로 저체중, 그리고 조사는 2.3배를 이르게 하고요. 유산율은 1.7배, 또한 지적장애는 50%를 증가시킵니다. 또 주의력 결핍장애는 3배, 또한 높은 영아돌연사 증후군 등을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야기를 하는데요. 작은 두뇌를 만들고 또한 뉴런의 밀도를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낮은 지능, 또한 학습 장애, 그리고 부적응 행동, 과잉 행동, 우울증 등도 야기를 하고 많은 경우에는 반사회적 이런 행동과 범죄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임신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술이나 담배,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온 다음에 영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3세. 어떤 연구자들은 0세부터 2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뇌 발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이제 여러 부분이 바로 이 동시에 골고루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감 학습, 오감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우리 뇌 발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세포수는 다 만들어졌지만 이런 시냅스의 생성이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우리 뇌는 과다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최적화를 한다는 것. 이런 신경세포 사이에 형성되는 연결의 수가 증가를 합니다. 생후 1년 동안에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수가 무려 10배 이상 이 시기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생후 2년 정도가 되면 성인의 뇌 무게의 약 80% 정도가 이제 됩니다. 이런 시냅스의 생성은 뇌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또 정신 지체의 경우 이런 수상 돌기가 덜 복잡하거나 길이가 감소하고 돌기의 가시가 길거나 얇은 등 이런 비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좀 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대뇌 피질의 발달 중에서 먼저 두정엽입니다. 두정엽은 우리 대뇌의 피질의 중심부를 기반으로 바로 이 뒤쪽에 있었죠. 우리 주로 체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출생 당시 이런 일관성 없는 두정엽의 발달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출생 당시에 가능한 것은 이런 촉각 반사, 이렇게 자극을 주면 거기에 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촉각 반사 등을 가능하고요. 또한 척수와 이런 시상의 수초화가 출생 전에 시작되어서 생후 1세 전에 완료와 관련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CG각 그리고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은 조금 후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정엽의 이런 포도당의 이런 사용은 생후 2, 3개월부터 증가되어서 생후 2, 3년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우리 두정엽에서 움직임을 처리를 하는데요. 바로 두정엽의 이런 배측의 시각 경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생후 7주에는 이러한 움직이는 이런 물체를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생후 12주에는 움직이는 방향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요. 생후 4세 이후에 성인 수준의 움직임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두엽 기능의 협조가 또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한 두정엽이 장애가 돼서 이런 시공간 능력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제 윌리엄스 증후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뇌 피질에서 이제 후디엽, 우리 후디엽은 시각을 담당을 하는 거죠. 신생아는 이런 매우 이런 발달된 이런 시각 체계를 갖게 되는데요. 2차원과 이런 3차원의 구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적인 형태의 이런 지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굴과 같은 이런 복잡한 자극을 매우 빨리 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이런 시각 과제는 바로 대뇌 피질의 여러 영역이 관여함으로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리 시각에서 배웠죠. 시각이 일단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후두엽에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두정엽으로 가는 이런 대세포성 경로, 움직임과 깊이감을 느끼고 또한 옆으로 가는
네, 우리 소세포성 경로, 막 형태나 색채를 느낀다는 것,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네, 이런 기본적인 시각 기능들은 비교적 생애 초기에 가능하지만 또 전두엽 기능이 필요한 이러한 복잡한 과제 수행은 바로 10대 이후에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대뇌피질 발달에서 전두엽, 우리 인지와 사고 그리고 정서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출생 시에 가장 덜 발달하게 됩니다. 10대 중반 이후 그리고 우리 수초화 보셨죠? 20대 이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수초화라든가 포도당의 사용, 이런 세포 분화 등을 통해 성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영아기를 거쳐서 이제 유아기가 되게 되는 거죠. 3세부터 보통 7세 정도,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해마 하이포캠퍼스, 바닷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 또 기억을 이야기할 때 네,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 말로 할 수 있느냐, 또 말로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무슨 기억으로 나눠졌죠? 네, 서술이냐, 비서술 기억이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단기 기억이냐, 또 장기 기억이냐,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네, 바로 특히 그리고 기억 중에서 바로 이제 이 뇌 수술을 통해서 우리 축두엽을 제거했던 네, 그 사례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기억이라는 것, 우리 뇌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유아기 때 이런 기억의 기능이 발달을 합니다. 생후 7에서 10개월의 이런 성인 수준의 부필에 해당하고요. 네, 그런데 이 출생 당시부터 포도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해마 이외의 이런 축두엽 영역은 4세 이전까지 포도당의 사용이 적은데요. 기억 기능은 출생 당시에 이런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단기 기억이 잠깐 생겼다가 하지만 그거는 수분 내지 이렇게 수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해마의 이런 기억 기능은 전 생애를 통해서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3, 4세 이전의 기억은 네, 보통은 잘 못합니다. 왜요? 네, 이런 해마의 기억 기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신다고요? 그러면 네,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의 이런 부화와 그리고 인출에 관련된 이런 중추신경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나 두정엽, 이런 전두엽의 이런 기능적인 연결은 생후 5세에서 7년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포유류의 이런 시각 기억은 출생 당시부터 또 가능하다는 것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바로 축두엽의 언어 능력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 시절 때 주로 부모님들이 이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시죠. 네, 바로 이 언어 능력의 발전이 네, 유아기 시절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출생 당시는 바로 청각피질이 언어 영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요. 생후 2년부터 이런 언어 영역의 네, 수상돌기, 가지치기와 이런 시냅스 리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생후 3세경에 바로 전두엽과 해마 등의 이런 발달과 함께 언어를 이해하고 이런 기억하는 능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네. 우방구와 이런 자방구의 전두엽과 이런 축두엽의 연결도 되고요. 그래서 언어의 이런 결정적인 시기다. 네. 하지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중요한 시기다고 해가지고 막 책을 너무 싸놓고 막 더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성공해. 이러면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바로 이제 이런 책을 보거나 또 언어가 잘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세심한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후 2세에서 12세 동안 바로 언어 영역의 이런 수상돌기, 가지치기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네, 받습니다. 네, 이런 유아 시절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7세, 8세부터 한 12, 3세까지의 시기를 이제 아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동기에는 이런 두정엽과 축두엽의 기능이 이제 보다 더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 이제 바로 두정엽,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런 입체적인 사고, 점점 더 우리 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주의 집중, 그리고 또한 축두엽의 이런 기억의 기능도 보다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또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을 연결하는 이런 섬유가 발달하고요. 해당 부분의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뇌 언어 영역은 아동기를 거쳐 이 사춘기까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전두엽의 조절 통로, 우리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바로 교량양자를 쓴 우리 뇌량이라는 부분이 이 아동기 때 발전합니다. 양뇌의 이런 전문화, 전두엽이 상당히 발달하고 뇌량의 발달이 이런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또한 주의 집중력이 증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바로 이제 아이디어와 이런 개념을 다루는 능력과 형식적인 이런 추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이런 풍요로운 경험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특징으로 이때 대뇌 변형계, 우리 대표적으로 정서를 담당하는 부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뇌 변형계에서 이 편도의 발달이 가속한다는 것. 그래서 정서 발달에 이런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배려라든가 존중, 이런 사랑 등의 2차적인 감정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래 집단 간의 이런 사회적 관계, 놀이나 이런 경험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아동기를 거쳐서 이제 청소년기, 이제 막 우리 예전에도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했지만 막 굉장히 어려운 시기, 외계인이라고도 불리고 또한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여러의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사실은 이 뭐 아동기, 영아기, 유아기 이 시기만 배우는 것도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더 보다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뇌 발달과 연결된 대표적인 이런 특징들을 먼저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기에 시냅스의 이런 급작스런 성장과 이런 가지치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최적화된 이런 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전두엽의 피질, 두정엽, 축두엽의 회백질이 성장의 이 정점을 이루고 그 후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되는 이 가지치기가 또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청소년기에 바로 이 고차원적인 사고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뇌 기능과 뇌 발달 속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각이라든가 청각, 후각 등 이런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나 또한 운동을 조절하는 영역은 10세 전후부터 회백질이 얇아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공간의 방향, 발성, 언어 발달에 관여하는 영역에 이런 변화가 따릅니다. 그리고 판단이나 의사결정 같은 이런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는 10대 후반에 가서야 회백질이 얇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시냅스의 이런 가지치기로 회백질이 얇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시냅스의 가지치기는 바로 신경 경로가 아주 정교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아주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기에 바로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아주 큰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바로 이러한 신체 발달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호르몬의 생성과 변화가 아주 큰 시기입니다. 특히 보시면 바로 이 감정의 뇌 부위는 변형계에서 도파민의 수치가 아주 올라간다는 것. 우리 도파민 호르몬이 여러 번 나온 거 확인을 하셨죠. 특히 우리 파킨슨 질환, 움직임을 야기하는 이 파킨슨 질환에 이제 도파민의 이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도파민은 이 감정의 호르몬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바로 우리 행동 장애와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잘 관리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뇌의 아주 기본적인
운동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 때 바로 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정적이 되고 또한 보상이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성인보다 막 약 한 5배까지도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 도파민은 또한 쾌감을 느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제 이 청소년기 때 또 막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멜라토닌 분비, 우리 수면의 호르몬이죠. 그래서 요즘 이러한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춰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늦추는 이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이전보다 이렇게 2-3시간 늦어져서 수면 주기가 변하는 시기입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깊은 잠과 관련 있는 호르몬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기가 되죠. 하지만 우리의 가소성은 평생 계속 지속됩니다. 뇌의 이런 신경 경로가 외부의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렸을 때 우리 결정적인 시기보다는 이런 가소성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 그래서 경험과 이런 학습에 의해서 평생 동안 새로운 이런 시냅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이런 수초화는 평생 동안 계속이 됩니다. 하지만 알코올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뇌량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전두엽의 두께도 감소하고 기능도 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치매라든가 신경학적인 장애, 이런 후천적이며 이런 지속적인 지능을 손상시키죠. 그래서 퇴행성 치매의 이런 대표적인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 아밀로이드의 생성, 그리고 뇌세포의 소실을 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치매는 이 혈관 치매, 이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 등 그런 것들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하고 관리가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인기에도 이런 전두엽의 기능이 평생 계속 발전한다는 것, 계획이나 이런 행동의 평가, 행동을 일관성 있게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동에 대해 바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네, 우리 전두엽의 손상이 이제 야기를 하는 거 우리 피네아스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전두엽이 손상이 일어나면 목적 지향적 행동이 곤란하게 되고 또한 고집,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아나내측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강박증을 야기를 하고 이런 인격상의 변화나 정서 변화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이런 전략적인 사용이라든가 인출과 관련된 능력의 결함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뇌를 잘 관리한다는 건 아주 평생 동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0세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100세를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전두엽이라든가 우리의 이런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인 때 또 정서가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정서 표현을 잘 아는 사람이 적응도 잘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정서적인 일에 보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부정적인 사건에 더 적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서적인 이런 지혜가 생겼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 변화의 특성에는 이런 일반 지능과 기억력 감퇴가 이제 특징적입니다. 이런 뇌세포는 청소년기 이후에 소멸되기 시작하고 대퇴되지 않으나 성인기 동안 이런 뇌세포 간의 이런 신경회로수가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성인기에 이런 또 두뇌 발달 특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령과 관련된 일정한 패턴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은 25세경에 시작해서 계속 감소되지만 또한 어떤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문제와 상황을 다루는 이런 것들을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연령과 함께 감소하지만 이런 정보의 저장, 기술, 책략 등 결성성 지능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지혜라고 하는데 이런 지능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또 개인차가 아주 다양하고요. 이런 지적 능력의 변화는 아주 개인차가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쇠퇴하기 시작하나 어떤 사람은 막 70대, 80대 이때도 쇠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슈퍼 시니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수강하신 분들도 모두 뇌를 잘 관리해서 이런 70세, 80세까지도 그리고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두뇌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런 지능은 바로 건강, 직업의 종류, 교육 수준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같은 이런 능력은 유지되거나 심지어 증가된다고 이런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노년기에 바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어떤 생물학적, 환경적 이런 정보 처리의 결합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집,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격상의 변화, 정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바로 전두엽은 노화에 아주 가장 민감한 또한 영역이 됩니다. 전두엽의 이런 혈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합니다. 신경 조직에 최대한 상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 순서를 정하여 수행하는 과제에 해당하는 영역이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의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또 메타인지와 관련 있는 이런 메타기억, 언어와 이제 논리에 대한 이런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래 계획을 과제 기억, 이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출처 기억, 특정 정보가 어떤 학습된 특정한 환경이나 맥락을 기억하는 능력 등이 이제 저하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정엽의 이런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전두엽 다음으로 이런 기능이 저하가 되고요. 바로 또한 전두엽과 관련된 이런 구성 과제와 시각운동 과제의 수행에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측 두정엽이 더 취약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미래구나 하면서 이제 좀 슬퍼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더욱더 뇌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뇌의 발달 장애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폐증, 바로 타인들의 이런 정서적 또는 사회적 이런 상호작용을 하려는 욕구가 매우 결여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비정상적인 이런 사회적 기술 및 의사소통, 이런 섭식과 수면장애, 반복적인 행동과 자기학대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안아주는 것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남아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마음 이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념, 태도와 정서를 이해하는 데 곤란하다. 저희들이 이제 1과목에서도 많이 배웠죠. 이러한 자폐증, 우리 소뇌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이 주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또 우리 자폐증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이러한 시각이라든가 청각, 촉각이 아주 예민하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골라주는 이런 시상의 기능이 또 약간 떨어진 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도 이제 뇌연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런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ADHD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동에게 관찰되는 가장 흔한 이런 행동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 과제에 주의 집중 못하고 충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전전두엽 그리고 기저신경절 및 이런 전측의 이런 대상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파민의 조절에 이상과 관련이 있다.
네, 우리의 이런 보상 호르몬, 네, 쾌감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도파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 아까 이야기했던 네, 우리 치매의 대표적인 장애죠. 이 기억력 장애, 우리 해마의 조직이 상실된다는 것, 또한 언어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중년기에도 이렇게 가끔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나타나는데, 요즘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 청소년기부터 이런 치매가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20-30%가 이제 걸린다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50세 50% 이상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 축두 치매라고 해서 이제 B급병인데 이제 매우 드문 형태의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이렇게 유사한데요. 알츠하이머는 활동 과잉, 하지만 B급병은 활동에 이런 위축이 일어납니다. 발병 연령은 주로 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기억력 손상이 거의 없지만 이제 점차 실어증이라든가 이런 무례한 행동, 무절제한 이런 성행위를 하다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사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런 뇌기능 손상에 이제 무도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헌팅턴병, 네, 이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흐느적거린다고 하는 병이죠. 네, 중추신경계의 이런 손상으로 인한 유전병입니다. 유전에 의한 이런 기저핵과 이런 대뇌피질 손상으로 근육, 무력의 운동 기능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팔을 이렇게 흐느적거리며 걷고 환각, 망상, 우울 증세를 겪게 됩니다. 매우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요. 점차 자신을 이렇게 돌볼 수 없게 되고 걷는 것이 불가능하며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죠. 네, 그리고 파킨슨병, 바로 도파민을 생산하는 이런 중뇌의 이런 신경이 노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동 장애입니다. 언어 표현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몸의 경련, 걸음걸이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때 이런 도파민의 한 종류인 L도파와 같은 약물을 치료합니다. 파킨슨 환자의 약 14에서 40%가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과목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정리를 해보면 뇌 발달의 이 기초 개념, 바로 수초화가 중요하다는 것, 뉴런이 축삭이 이런 수초로 감싸지는 건데, 이 시냅스의 성장과 소멸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지치기, 필요한 이런 시냅스는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 결정적인 시기, 기회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달 초기에 이런 뇌가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거나 공고하기 위해 특정한 투입 정보에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아기,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대한 이런 두뇌 발달도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제 적중 예상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뉴런의 축삭이 수초로 감싸져 뇌의 기능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초화가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시기는 어떤 영역일까요? 네, 운동 영역, 감각신경, 뇌관, 소뇌, 전두엽. 네, 우리 전두엽은 수초가 성인 이후까지 평생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추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또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기에 대한 문제네요. 청소년기 이런 뇌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냅스의 이런 급작스런 성장과 가지치기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신체 발달과 감정해주는 호르몬, 특히 우리 도파민 같은 경우 변화가 크다는 것, 멜라토닌 분비가 이전보다 2-3시간 빨라져서 수면 주기가 변화한다. 네, 멜라토닌이 이제 변화가 있죠. 하지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늦춰지는 거죠. 네, 그럼 3번이 답이겠네요.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은 10대 후반에 이르러 회백질이 얇아진다.
변형계의 도파민 증가로 이런 보상이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것은 손상에 대해 회복하고 학습된 것뿐만 아니라 외부, 내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능력이다.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두뇌 훈련의 브레인 트레이너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바로 우리 뇌가 계속 변화한다는 개념이죠. 바로 신경 가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신경 가소성은 손상에 대해 회복하고 학습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외부, 내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능력이다. 네.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연령에 따른 주요 두뇌 발달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활용할 수 있는 두뇌 특성 평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제 뇌파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3강은 뇌파 검사와 이런 뇌파 검사의 이해와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